자, 도메인 테스트는 기존의 ECP나 BV와는 달리 입력 변수 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나이와 몸무게라고 가정했을 때 단순하게 이러한 값들의 조합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체중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한 제약 조건이 걸리는 것이죠. 따라서 유효한 입력 공간을 단순한 조합이 아닌 복잡한 형태로 고려해야 되는 경우 도메인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입력 공간 전체의 형태와 경계를 기준으로 테스트 포인트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도메인 테스트입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입력값이 상호 제약을 하는 경우 도메인 테스트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CP와 BV와는 달리 도메인 테스트는 입력 바운더리의 어떠한 조합을 서로 의존적인 조합, 또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죠. ECP나 BV에는 변수의 개별적인 성질만을 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조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이 경우에는 이 입력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밸리드한 콤비네이션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혹은 실제 엣지 케이스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메인 테스트는 입력 변수 간의 의존성을 고려해서 변수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그래서 필요 없는 테스트 케이스는 무시하고 더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본격적인 도메인 테스트에 대한 학습에 앞서 우리가 도메인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의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여기 on 포인트, 오프 포인트, in 포인트, out 포인트라는 개념인데요. 모두 이러한 어떤 부동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호는 주로 우리가 어떠한 조건식에 많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동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이퀄 표시 혹은 이렇게 이퀄이 없는 그러한 부동호들입니다. 자, on 포인트, 오프 포인트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런 부동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on 포인트는 요 이퀄이 관련되어 있는 이퀄이 있는 그 지점. 오프 포인트는 이퀄을 벗어나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on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에 관련되어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정확한 값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프 포인트는 바운더리에 있지 않은 그러한 값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아주 slightly, 아주 조금 벗어난 그런 값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in 포인트는 valid한 도메인의 값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out 포인트는 valid하지 않은 그러한 값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x라는 값은 10 이상 20 이하인 것이죠. on 포인트는 10과 2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프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10보다 하나 작거나 20보다 하나 큰 그러한 것이 오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퀄을 벗어나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히 오프 포인트는 아웃 포인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웃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인밸리드한 입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웃 포인트는 여기서 보시면 9나 21은 아웃 포인트고요. 인 포인트는 반면 valid한 값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효한 값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0과 20 사이에 있는 11이 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퀄이 있는 경우라면 on 포인트는 유효한 값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퀄이 없는 경우를 봅시다. 이퀄이 없는 x는 10보다 작다고 할 때는 on 포인트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퀄이 없어도 이 값이 on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이때 on 포인트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그렇죠. out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valid한 데이터가 아닌 invalid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9는 어떻습니까? 9는
10보다 작은 것이죠. 그래서 10을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프 포인트이지만 어떻습니까? 인 포인트, 즉 밸리드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념적으로 정리하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등호 표시가 있는 경우 이퀄이 들어있는 부등호 표시이든 이퀄이 들어있지 않는 부등호 표시이든 이렇게 값들이 있으면 그 값들이 온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식에서는 10과 20이 온포인트가 되지만 10보다 작다. 요 식에서는 10이 온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프 포인트는 이거보다 조금 작거나 큰 값들을 오프 포인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인 포인트는 밸리드한 포인트 값들, 그리고 아웃 포인트는 인밸리드한 포인트 값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온 포인트가 반드시 인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부등호인 경우라면, 이렇게 이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등호라면 온 포인트가 아웃 포인트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프 포인트는 마찬가지죠. 오프 포인트는 조금 크거나 작은 값들인데,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부등호가 이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오프 포인트를 할지라도 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메인 테스팅에서 우리가 바운더리 어널리시스 BVA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각 제약 조건의 경계에 대해서 온 포인트, 오프 포인트를 반드시 포함해서 테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바운더리 어널리시스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범위 안의 값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드는 값들의 처리 방식이 정확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즉, 바운더리 포인트를 고려하고 또 바운더리에서 조금 벗어난 포인트들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경계 조건이 x 더하기 y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경계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온 포인트라면 x 플러스 y가 10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오프 포인트라면 x 플러스 y가 11인 조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제약마다 이러한 포인트를 최소 한 쌍씩 배치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그러니까 서로 의존적인 변수값들의 조건을 보는 것을 도메인 테스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메인 테스트의 경계 분석을 실제 수학적 제약 조건에 적용한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x 플러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y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의 제약식이 있습니다. 이 제약식을 조금 더 바꿔보면 x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경계값은 어떻습니까? 이게 경계값은 x는 마이너스 10이 경계값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것이 경계값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x 플러스 y는 10이다. 이것이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온 포인트, 오프 포인트를 좀 따져볼까요? 요건 매우 단순하죠. y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 포인트는 x는 마이너스 10인 경우, 오프 포인트는 x는 마이너스 10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경우를 마이너스 11로 따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y값은 여러분께서 그냥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좀 다르죠? 이것은 지금 y값과 x값을 모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x든 y든 둘 중에 하나는 픽스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x를 픽스하는 경우, 또 y를 픽스하는 경우 모두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x가 만약에 20으로 픽스되어 있는 경우 y값은 온 포인트는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 오프 포인트는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x를 20으로 픽스해 놓은 경우라면 y 값을 우리가
자, 요 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x가 20인 경우, 자, 온 포인트는 y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또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같은 x에 대해서 y 값은 마이너스 9일 때, 자, 오프 바운더리, 즉 오프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오퍼 포인트가 반드시 인 포인트 혹은 인 포인트일 필요는 없고요. 혹은 아웃 포인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 포인트가 뭐 인 바운더리 혹은 아웃 바운더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끔 설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변수가 하나의 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변수를 고정해 놓고 다른 값을 바꾸어서 자, 온 바운더리, 오프 바운더리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이제 다른 것들을 픽스해 놓고서 다른 변수에 대한 온 바운더리 혹은 오프 바운더리의 값의 조합을 따지셔야만 우리가 바운더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 우리가 바운더리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N by M의 도메인 테스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N by M의 도메인 테스트에서 N은 자, input variable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N은 input variable을 가리키는 것이고 M은 자, 도메인 바운더리 각 변수에 대한 도메인 바운더리 즉 컨스트레인트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N by M의 도메인 테스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베리어블들의 어떤 콤비네이션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리어블들의 콤비네이션들이 어떤 도메인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온 포인트, 오프 포인트, 인 포인트를 모두 테스트 케이스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 아웃 포인트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N by M 도메인 테스트에서 N은 변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x, y, g라는 변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m은 컨스트레인트 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마다 자, 어떠한 도메인 바운더리, 즉 컨스트레인트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몇 개입니까? 우리 두 개죠. 자, 여기에서 여기 이 두 개의 식에서의 변수는 x, y 두 개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을 모두 따진다고 하면 자, n은 몇 개입니까? 그렇죠. 두 개죠. 몇 개의 식입니까? 그래, 두 개의 식이기 때문에 2x2 도메인 테스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n by n 도메인 테스팅을 할 때 자, 각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우리는 자, 온바운더리 포인트를 하나의 온바운더리 포인트와 하나의 오프 바운더리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조합을 해서 N by M 도메인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N by M 도메인 테스팅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원 바이 원 도메인 테스팅은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컨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라는 변수 하나 그리고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온 포인트, 오프 포인트 하나씩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x는 자, 10이고 이것이 온 포인트고 오프 포인트는 이거보다 하나 크거나 작은 것, 즉 x는 하나의 큰 경우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프 포인트는 x는 11이 되겠습니다. 자, 1/2 도메인 테스트는 하나의 변수에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지금 1/2 도메인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것인데 온 포인트는 모두 자, 0과 1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x는 0, x는 10인 경우가 되는 것이고 오프 포인트는 이거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11 이것은 다 모두 아웃 포인트네요. 그래서 경계값을 벗어난 인밸리드한 인풋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2x2 도메인 테스팅을 볼까요? 2x2 도메인 테스팅은 두 개의 변수에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는 y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의 컨스트레인트죠. 그리고 두 개의 변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의 하나의 컨스트레인트. 자, 그 다음 컨스트레인트 또 있는 것이죠. x는 0보다 크고 그리고 y는 0보다 크다. x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각각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 두 개의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온 포인트 하나, 오프 포인트 하나, 그리고 인 포인트 하나, 그리고 아웃 포인트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요 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거는 무엇이죠? x하고 y가 10인 경우, 그래서 x가 4이고 y가 6이면 요 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온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 오프 포인트죠? 오프 포인트인데, 오프 포인트에 더불어서 아웃 포인트입니다. 인밸리드한 인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우리가 오프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포함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자, 온 포인트는 아니지만 밸리드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x가 3, y가 3인 경우 6이죠. 6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온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지금 x가 3과 그리고 y가 6인 경우 인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즉 x가 x 플러스 y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자, 온 포인트, 오프 포인트, 아웃 포인트, 인 포인트가 모두 구별되는 요 세 가지 조건이 자, 요 식에 대한 도메인 테스팅의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요 식을 따져봐야겠죠.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온 포인트, 오프 포인트,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한 온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x가 0인 경우, y가 0인 경우, 자, 이 테스트 케이스가 온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x가 0인 경우, y가 0인 경우, 자, 온 포인트이자 인 포인트인 경우가 되는 것이고, 또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무엇이죠? 각각에 대해서 오프 포인트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가 오프 포인트는 뭘까요? 이거보다 하나 크거나 작은 값인데 아웃 포인트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 즉 인밸리드한 온 포인트가 아닌 포인트, 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때는 사실 y는 별 큰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다른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y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또 반대로 y가 오프 포인트인 경우 그리고 아웃 포인트인 경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로 설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프 포인트이자 아웃 포인트, 이때 x는 중요하지 않다. 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x하고 y에 대해서 오프 포인트이면서 아웃 포인트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우리가 모두 이제 x, y에 대한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 두 식을 만족시키는, 사실 요 세 식을 만족시키는 저 온 포인트, 오프 포인트,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를 모두 골라냈고, 각각에 대해서 뭘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 기대되는 아웃풋이 무엇이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당연히 억셉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오프 포인트이면서 아웃 포인트인 경우에는 리젝입니다. 그리고, 자, 온 포인트인 경우, 인 포인트인 경우 억셉이겠죠. 인 포인트는 당연히 억셉입니다. 근데 아웃 포인트가 들어있으면 오프 포인트든 온 포인트든 모두 리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경계 값의 특성을 따라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결정을 했으면 이것처럼 기대되는 아웃풋에 대한 명확한 결정값도 제시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합 테스트, 콤비네이토리얼 테스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흔히 발생하는 입력 조합 간의 상호작용 오류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변수 간의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합 테스트는 단순히 하나의 입력만을 고려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입력값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설계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입력값은 모두 유효하지만 특정 입력값들의 조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인터랙션 폴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경우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조합 테스트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합 테스트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렇게 상호작용 오류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다양한 조합 테스트가 있는데요. 뭐 T-웨이 커버러지, 예를 들면 페어와이즈 커버러지, 페어와이즈 테스트 등이 이 조합 테스트의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투웨이 혹은 페어와이즈는 같은 뜻인데요. 이것은 모든 입력 변수에 대해서 어떤 두 개의 페어, 즉 쌍조합이 최소한 한 번 이상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페어와이즈 투웨이 조합 테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합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입력 개수가 하나 이상일 때, 입력 매개 변수가 많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매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제한된 자원 내에서 높은 결합 탐지율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 컴비네이토리얼 테스팅, 즉 조합 테스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치 초이스 올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자, 이치 콤비네이션, 이치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변수만, 하나의 케이스만을 뽑아내서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매우 단순하면서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합 간의 의존성을 파악해 볼 수는 없겠죠. 올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모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조합을 따지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우리가 커버하기 때문에 풀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조합한 것이 바로 페어와이즈입니다. 뭐 투웨이든 쓰리웨이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골라낼 때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개의 쌍, 이를테면 A, B, C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그러면 뭐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를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로 넣고 또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를 테스트 케이스로 넣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두 개의 쌍을 만든다 혹은 세 개의 쌍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투웨이, 쓰리웨이, 페어와이즈 이러한 조합 테스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어와이즈 테스팅은 모든 값의 쌍이 최소 한 번 이상 테스트로 구성하는 것을 페어와이즈 테스팅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가장 흔한 결함의 유형인 두 개의 변수 간의 상호작용의 결함을 잘 탐지합니다. 즉, 두 개 이상이 서로 의존적일 때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 개의 변수입니다. OS에서는 윈과 맥이 있고 브라우저에서는 크롬과 파이어폭스가 있고 랭귀지에서는 영어와 프랑스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 개의 변수, 각각의 변수는 하나, 둘, OS는 두 개의 변수 값이 있고 브라우저는 크롬, 파이어폭스 두 개의 변수 값이 있고 랭귀지는 EN과 FR, 즉 영어와 프랑스의 두 개의 변수 값이 있습니다. 올 콤비네이션은 뭐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의 모든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윈에 대해서 크롬, 윈, 크롬, N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저 윈, 크롬, FR 자 랭귀지가 변한 요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컨비네이션의 조합은 2x2x2 해서 8개의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each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each choice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OS에서 하나, 브라우저에서 하나, 랭귀지에서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OS에서 윈이 나오고, 브라우저에서 크롬이 나오고, 그리고 랭귀지에서 en이 나오면 이게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각 변수에서 하나의 케이스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each choice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만으로도 each choice의 테스트 케이스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페어와이즈는 자 보세요. OS와 브라우저, 그리고 브라우저와 랭귀지, 그리고 OS와 랭귀지 이렇게 각각의 쌍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OS와 브라우저를 고려한 윈과 크롬, 그 다음에 브라우저와 랭귀지를 고려한 파이어폭스와 EN, 그리고 또 OS와 랭귀지를 고려한 어떻습니까? 맥과 EN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쌍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쌍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OS와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경우와 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죠. 그리고 맥과 크롬이면 맥과 크롬이면 OS는 모두 고려했고요. 크롬에서 한 가지를 고려했고 나머지 고려할 건 뭐죠? 그래서 맥과 파이어웍스, 맥과 파이어 여기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OS와 브라우저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브라우저와 랭귀지에 대해서의 모든 조합의 경우 그리고 OS와 랭귀지에 대해서의 모든 조합의 경우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페어와이즈는, 각각의 쌍에 대한 모든, all combination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에서 다시 한번 이 페어와이즈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페어와이즈 테스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IPO, 인파라미터 오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페어와이즈 조합 행렬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처음 2개, 4개 변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개 변수를 골라서 모든 콤비네이션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각각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처음엔 2개로 시작했죠. 이번엔 3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2개씩 묶어서 모든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자, 모든 파라미터가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추가하면서 앞에 만들어져 있던 그 콤비네이션에 더해서 하나의 변수를 추가해 가면서 늘려가는 방식, 모든 콤비네이션을 찾는, 그래서 최소한 2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모든 콤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IPO 알고리즘입니다. 실제 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예를 보시면 우리는 3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A, B, C가 있고 A는 A1, A2라는 값, 그리고 B는 B1, B2라는 변수값, C는 C1, C2, C3라는 변수값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A는 A1, A2라는 값만을 갖고 B는 B1, B2라는 값을 갖고 C는 C1, C2, C3라는 값을 가져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2개의 변수만을 골라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경우의 수의 조합은 A, B의 경우는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A, B가 있고 A, A1, A1, A2, A2,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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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B1, B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4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변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할 때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서 있던 A와 B가 있어요. 그럼 A와 B에 대해서 C가 들어갈 때 A와 C, B와 C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따져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A, B는 이미 조합을 따졌죠. 그리고 이제는 C가 들어가요. 그러면 C가 A에 대해서
또 C가 B에 대해서 어떤 조합을 갖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A와 C라는 경우라면 A는 A1, A2, C는 C1, C2, C3가 있으니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 A1, C1, A1, C2, A1, C3, A2, C1, A2, C2, A2, C3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의 모든 조합을 다 따지고 B 역시 마찬가지로 C와의 모든 조합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A, B는 모두 결정이 되었죠. 그럼 이제 C를 추가할 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씩 지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 B가 앞에 있었다고 하면 C1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자, A1, C1, B1, C2를 여기 지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A1, C1, B1, C1을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2를 집어넣어 볼까요? C2, 이 경우에 C2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자, A1, C2, B2, C2가 되는 거죠. A1, C2, 그리고 B1, C2가 지워집니다. 그럼 이 4개의 경우가 이제 지워졌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C3를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A1, C3, 그리고 B1, C3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C3를 집어넣으면 이제 두 개의 경우가 더 지워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경우 이 두 경우는 이미 있었고요. C1을 우리가 추가한다고 하면 자, A2, C1, B2, C1. 자,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지워지겠고, 자, 이 경우에 대해서 A1, B1, C2인 경우 어떻습니까? A1, C2, A1, C2가 있나? A1, C2가 이미 지워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B1, C2가 이미 지워졌네요. 예, 그래서 앞에서 지워진 경우는 우리가 필요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 경우에 지금 우리가 C3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C3를 집어넣으면 A2, C3가 지워지는 거죠. A2, C3가 지워지고, 그리고 B2, C3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서 우리가 C3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요 경우와 요 경우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A2와 B2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C2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 경우까지 지워지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A와 B에 대한 모든 조합, 그리고 C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앞서 존재하던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페어와이즈 조합을 따진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두 개의 페어에 대해서 모든 조합을 다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IPO 알고리즘입니다. IPO 알고리즘은 페어와이즈 커버리지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IPO 알고리즘은 페어와이즈 커버리지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기존의 모든 올 콤비네이션 방식은 조합수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IPO는 필요한 조합만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테스트 케이스로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 규모의 파라미터 수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moderate number parameter까지 그래서 중간 규모의 파라미터 수까지 테스트 케이스를 확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더 커지면 3way, 4way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콤비네이터럴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크닉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ECP나 VBA 그리고 도메인 테스팅 모두 특정한 테스트 케이스를 골라냈는데 이것들을 조합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CP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라미터의 동등 클래스를 우리가 조합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all combinatorial 아니면은 each choice 식으로
고려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VBA나 아니면 도메인 테스팅 역시 일단 VBA 같은 경우에는 각 입력 변수의 경계값에 대해서 페어와이즈 혹은 T-웨이 조합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단일 경계만으로 볼 때 놓치기 쉬운 다변수 조합, 오류 탐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도메인 테스트 역시 유효한 입력 또 무유한 입력 도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치 초이스, 올 콤비네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복잡한 도메인 관계에서도 테스트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합 테스트는 ECP나 VBA 도메인 테스트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테스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VBA를 페어와이즈로 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으면 우리가 바운더리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올 콤비네이션이든 페어와이즈 콤비네이션 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VBA와 페어와이즈 콤비네이션을 우리가 조합한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테스트의 핵심 목적, 특히 블랙박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테스트는 어떤 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디펙트를 찾는 것,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팅은 어떤 버그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팅은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즉 내부 코드를 보지 않고 명세, 요구사항, 그리고 인터페이스만을 가지고 테스트를 설계하는 기법을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드의 흐름이나 조건문, 분기 등을 확인하고 내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기법을 화이트박스 테스트라 부릅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 중에서 배운 것이 ECP, 즉 동등 클래스 분할이었죠. 동등 클래스 분할은 입력 공간을 유효, 무효 클래스로 나누어서 불필요한 중복 테스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값을 조합해서 이를테면 이지 초이스나 올 콤비네이션으로 조합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보통 ECP, 동등 클래스 분할이라 합니다. 자,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 즉 경계값 분석은 경계 근처의 오류를 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버그는 x는 equal 10 혹은 x는 equal 100, 즉 경계값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데에서 착안한 그런 테스팅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계값에서 작은 값 혹은 큰 값, 그 경계 주변에 있는 값들을 테스트 케이스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VBA로만으로는 상호 제약 조건에 따른 오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도메인 테스트인 것이죠. 도메인 테스트는 on 포인트, off 포인트, in 포인트, out 포인트 이 네 값을 우리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메인 전체를 구조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N by N 도메인 테스트에서 우리가 N은 무엇입니까? input variable들이죠. 그리고 M은 constraint 개수입니다. 그 변수에 따른 constraint 개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N by M인 경우에는 입력의 변수 혹은 각 변수에 대한 어떤 constraint 수를 고려하는 그러한 도메인 테스팅을 우리는 N by M 도메인 테스팅이라 합니다. 콤비네이터리얼 테스팅, 즉 조합 테스팅 같은 경우라면 이제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 즉 테스트 케이스를 섞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CP를 하던 VBA를 하던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독립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을 하는 방법을 콤비네이터리얼 테스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페어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변수 값을 우리가 조합하는 방법, 두 개의 케이스를 조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PO 같은 경우에는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팅을 위한 하나의 특화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첫 두 개의 파라미터의 전체 조합을 찾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베리어블을 추가해 가면서 자, 앞서 구별된 변수들의 그 새로 추가된 변수와의 올 콤비네이션을 찾아서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주어진 모든 변수에 대해서 페어와이즈 올 콤비네이션은 가능하다는 그러한 방법이 IPO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콤비네이터럴 테스팅, 즉 조합 테스팅은 ECP나 VBA나 아니면 도메인 테스트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페어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ECP든 VBA든 아니면 도메인 테스팅이든 최소한 두 개의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해 나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테스트는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서 요구 분석이나 설계 분석에서 잘못된 사항들까지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V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리퀘어먼트를 개발할 때 실제로 시스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 단계에서는 인티그레이션이나 시스템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분리해냅니다. 이처럼 테스팅은 모든 어떤 프로세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서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테스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